밤에 불 끄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모기나 작은 벌레가 화면으로 계속 달려들어서 짜증난 적 있으신가요? 잡아도 또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 모기들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은 아이방 창문 사이에 벌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집 방충망 자체에 손상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집을 지을 때부터 설치된 방충망이니까 튼튼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 설치된 기본 알루미늄 방충망은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부식이 시작돼 찢어질 수 있습니다. 방충망에 손을 댔을 때 가루가 묻어나거나 끝을 눌렀을 때 딱딱 하는 소리가 나거나 찢어진 곳이 있다면 교체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방충망이 맞는지는 위에 뜨는 영상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그런데 방충망 상태도 멀쩡하고 구멍도 없는데 벌레가 들어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집도 벌이 들어온 다음 날 창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창문하고 방충망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모기와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틈입니다. 방충망하고 여는 창의 위치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틈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집 방충망이 제 역할을 하는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하고 잘못되어 있을 때 바로잡는 방법까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아까 보여드린 저희 아이방 창문입니다. 이쪽에 실외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열어야 하는 왼쪽 안쪽 창을 쓰기가 불편했습니다. 결국 편한 쪽으로 방충망을 옮기고 반대편 창을 열어서 쓰고 있었던 거죠. 혹시 저희 집만 그런가 싶어서 밖에서 같은 구조의 창문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먼저 실외기가 있는 창부터 하나씩 세어봤는데요. 방충망이 반대편에 놓인 창이 8곳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실외기가 없는 창도 비슷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7, 8. 이쪽도 전체 21곳 가운데 8곳의 방충망이 반대편에 놓여 있더라고요.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여기만 봐도 방충망이 반대에 놓인 창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창문을 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창문을 여는 순간 방충망하고 창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방충망 자체에는 구멍이 없는데 방충망을 잘못된 위치에 두고 창문을 여는 순간 옆에 새로운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모기나 작은 벌레는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틈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방충망을 안쪽 창 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똑같이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벌어졌던 틈이 줄어들죠? 창문 프레임하고 방충망 가장자리도 다시 맞닿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방충망을 안쪽 창하고 같은 쪽에 놓으면 창문을 열어도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치에 따라 틈이 생기는지 현장 화면만으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창문을 중간에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바깥이고 이쪽이 실내입니다. 먼저 창문에 번호를 붙여서 설명드릴게요. 실내에서 가장 안쪽에 있고 잠금 손잡이가 달린 창이 1번입니다. 그 옆에 있는 창이 2번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창이 3번과 4번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방충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건 1번 창입니다. 창문하고 방충망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회색 털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이걸 모헤어라고 하는데요. 창문을 닫거나 올바른 위치로 열었을 때 프레임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충망만 벌레를 막는 게 아니라 창문 프레임과 모헤어가 서로 맞닿아 있어야 옆으로 들어오는 길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방충망이 1번 창과 반대편에 놓여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방충망이 있는 쪽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겠죠? 이쪽 창을 조금이라도 열면 원래 맞닿아 있던 창문 프레임하고 방충망 사이가 떨어집니다. 그 순간 여기에 이렇게 틈이 생겨요. 그러면 바깥에 있던 모기나 작은 벌레가 이 틈을 따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방충망에 구멍이 없어도 벌레가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반대로 방충망을 1번 창과 같은 쪽에 놓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창을 열면 방충망하고 창문 프레임이 계속 맞닿아 있습니다. 모헤어도 이 사이를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위치 때문에 생기던 통로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놓아야 방충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충망은 1번, 그러니까 잠금 손잡이가 달린 안쪽 창하고 같은 쪽에 두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은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요. 안쪽에 있는 창, 그러니까 잠금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번호가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잠금 손잡이가 달린 가장 안쪽 창하고 방충망을 같은 쪽에 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침대나 책상 같은 가구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반대편 창을 꼭 써야 하면 어떡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편 창을 어중간하게 열지 말고 끝까지 활짝 열어주세요. 끝까지 열면 떨어져 있던 창문 프레임끼리 다시 맞닿으면서 틈이 줄어듭니다. 근데 끝까지 열었는데도 창문 구조 때문에 틈이 보이는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테이프로라도 틈을 막아주세요. 다이소에서 틈막이 시트를 사서 붙이셔도 됩니다. 붙이는 위치하고 방법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그럼 방충망 위치도 맞는데 벌레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세 군데를 더 보시면 됩니다. 먼저 창문 가장자리의 모헤어가 달거나 눕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방충망이 찢어졌거나 틀에서 빠진 곳은 없는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창문 프레임이 휘어서 틈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치가 맞아도 이 부분이 손상돼 있으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했는데 방충망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태라면 아무 방충망이나 바로 고르지는 마세요. 집의 층수나 주변 환경에 따라 맞는 방충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맞는 방충망 고르는 방법은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뒀으니까 교체가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방충망이 멀쩡하다면 잠금 손잡이가 달린 가장 안쪽 창하고 방충망이 같은 쪽에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가구나 실외기 때문에 반대편 창을 꼭 써야 한다면 그 창을 끝까지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도 틈이 남으면 테이프나 틈막이 시트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평상시에는 방충망을 어느 쪽에 놓고 써야 하는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사용하기 편한 쪽 창을 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직접 확인해보니까 편한 방향보다 틈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쓰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방 방충망은 원래 위치로 옮겨서 쓰고 있어요. 조금 불편해도 벌레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도 방충망을 교체하기 전에 위치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도 창문도 다 닫았는데 모기나 벌레가 계속 들어왔다면 방충망부터 바로 교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방충망 상태를 보고 그 다음 잠금 손잡이가 달린 안쪽 창하고 같은 쪽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방충망 위치만 제자리에 있으면 모기나 벌레가 들어오는 큰 통로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필요한 분들은 화면에 뜨는 영상을 보시면 우리 집에 맞는 방충망 고르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직접 해보고 정말 도움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